안녕하세요. 상크유자쌤입니다. 경찰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께서 저희 카톡으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블로그와 그리고 유튜브에서 선생님 게시글을 보면서 많이 도움받고 있는 노량지에서 실강을 듣고 있는 남자 경시생인데 개인적 공부법에 대해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3월부터 일산전 연가 스파르타 센터 한 4개월 정도 다녔고요. 7월부터는 지금 노량진 실강을 듣고 있습니다. 학원 다니면서 문법은 많이 들었는데 어휘랑 독해가 많이 약합니다. 어휘는 자꾸 안 외워지니까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강제라도 학원 가면 하겠거니 했는데 가서도 잘 못해서 현재 학원에서 시험 볼 때 어휘는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자, 답변 드려볼게요. 어휘는 경찰 같은 경우는요. 수능 영단어 그리고 공무원 영단어 그리고 뭐 생활영어 자료. 자, 수능 영단어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3개월, 3회독 정도 좀 빠르게 보시면 좋은데요. 제가 봤을 때 강사로서는 아마 지금 기초 영단어도 외우기 힘든데 지금 외우고 있는 단어가 지금 기간을 보니까 공무원 영단어 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수능 영단어랑 공무원 영단어 둘 다 외우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어휘를 만약에 외운다고 하시면은 수능 영단어가 약하시면은 수능 영단어 먼저 보세요. 수능 영단어는 앞으로 독해서 많이 쓰일 그냥 기본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얘를 뭐 가지고 있는 교재 있으시면 그걸 보셔도 상관없고요. 처음 1회독은 어휘가 약하다. 그러면은 그냥 시간을 정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1시간 정도 공부한다. 그러면 그 정도 내에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암기를 잘 못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한 번 볼 게 아니라 또 3번 정도 볼 예정이기 때문에 눈으로 자주 보세요. 어차피 2회독부터 암기해도 되니까요. 중요한 거는 1회독 할 때는 일단 정해진 기간 내에 한번 끝내보세요. 해독 한번 끝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회독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아무래도 1회독 했을 때보다는 한번 다시 보니까 그래도 눈에 좀 익숙해질 거예요. 저도 수능 경험상 같은 단어를 다양한 지문에서 한 3번은 봐야지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독 때는 다시 암기를 하시고요. 대신에 암기할 때는 표제어 위주로 좀 암기해 주시고요. 파생어나 그런 건 아직 보지는 마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가지고 있는 단어책이 예문이 있다고 하면 예문도 활용해 주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각 단어가 어떤 뉘앙스 쓰이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회독 때 좀 1회독 때 제대로 암기가 되었다고 하면은 2회독 때는 약간 양을 늘리면 좋겠죠. 그래서 아는 단어는 삭제하고 모르는 단어 위주로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회독 때는 마찬가지로 계속 암기를 해주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는 단어 삭제, 모르는 단어 체크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3회독 정도 돌리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이 봤다. 그런데 이 다음에는 이 교재를 보냐 안 보냐 이제 고민이 많으실 건데 저는 봐도 되고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보실 거면은 자투리 시간에 보세요. 뭐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집에 갈 때, 버스 안에서 그리고 뭐 잠자기 전에 등등등. 그리고 안 봐도 되는 이유는 어차피 독해를 푸시면서 모르는 독해용 어휘들을 독해 노트에 따로 정리를 할 거예요. 요게 수능 영단어 다시 또 겹쳐요. 결국 하다 보면요. 그래서 굳이 안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영단어 들어가는 거죠. 생활 영어랑. 근데 사실 공무원 영단어 같은 경우는 외우기 쉽지가 않죠. 수능 영단어에 비해서 철자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기존에 있는 공무원 영단어 책 암기하기 힘들다. 자, 공무원 영단어 책 교재들이 암기하기 힘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어원이 있으면 좋은데 어원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동의어들이 한 페이지에 표제어로 다 같이 모아져 있으면 좋은데 각각 표제어들이 책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중에 있는 서정식 책들은 표제어가 다 개별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섞여요. 그날그날로 외워도. 두 번째는 표제어가 반복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편입을 했었으니까 편입을 준비한 학생들은 하루 종일 영어만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사전식 교재들은 외우기 쉽지만 근데 경찰, 소방, 공무원 다섯 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우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 영단어는 차라리 어휘 인강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프리패스가 있다고 하면은 이동희 선생님 고득점 어휘 생활영어 200제 요 인강을 추천하고요. 만약 없다고 하면은 제 무료 인강인 제 무료 영어 동영상 강의인 경찰 영어 수거 생활영어 인강을 추천드립니다. 이동희 선생님 교재에 보면은 어휘 생활영어 200문제를 가지고 오세요. 동의어 위주로 선생님이 계속 반복해 줍니다. 그러니까 동의어 위주로 모아지면서 반복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 강의를 본다면 이거 한번 켜볼게요. 블로그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영가 스파타센터 인천 부평점 네이버 블로그 가시고요. 그리고 여기 영어 자료 들어가시면은 경찰 어휘 동영상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요. 첨부 파일이 있어요. 이거 다운 받으시되 인쇄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두 면을 한 면으로 뽑아서 인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경찰 시험 나왔던 어휘 생활영어를 표지로 다 넣어놨어요. 특히 보기항에 있는 단어까지 다 표지를 계속 넣어놨고요. 네모칸 안에 단어들은 관련된 동의어들입니다. 다 거의 다 공무원 어휘들이죠. 또 제가 선별을 해드려요. 이 단어 중요하다, 이 단어 중요하지 않다. 또 저는 어원까지도 같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강의가 두 가지 버전입니다. 첫 번째, 이거는 워드 버전. 한 강의당 한 10분. 그리고 이거는 실강. 근데 저는 워드 버전 추천합니다. 왜냐면 글씨가 상당히 잘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제 강의를 본다. 자, 제 강의를 보면요. 처음 1회독은요. 암기하지 마시고요. 인강을 완강해 주세요. 워드 버전은 보면 하루에 한 4강에서 5강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시간 잡고요. 인강은 보고, 듣고, 필기만 해주세요. 그럼 그 안에서 어원, 동의어, 반복을 수십 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해독할 때는 다시 한번 눈으로 보면서 체크나 필기한 단어는 집중적으로 보시고요. 나머지 단어는 눈으로 계속 봐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회독하면서 모르는 단어 위주로 체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그러면은 요 단어책으로 충분하냐? 뭐 어떤 단어책이든 부족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저희는 독해용 어휘 노트를 만들 거니까요. 괜찮습니다. 이 독해용 어휘 노트에 독해서 모르는 어휘들을 정리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연도별 기출도 풀 거예요. 경찰 영어 연도별 기출 시대고시 출판사에서 나온 기출답이다 경찰 영어편 또 기출답이다 공무원 영어편까지 풀면서 연도별 기출과 영어 연도별 기출과 그리고 동형 모의고사 같은 거 푸시면서요. 거기도 어휘랑 생활영어 문제도 많잖아요. 거기서 보기 안의 단어까지 포함해서 모르는 단어 어차피 다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어휘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실력에 맞는 단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그래도 학원 다닐 기간이 있으니까 학원에서는 아마 지금 공무원 영단어 외우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기초 영단어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노량진 실강을 들으며 5과목을 병행하고 있고요. 다른 과목들도 다 처음이다 보니 할 것 많은데 수업을 8시간 듣죠. 저녁에 3시간, 많아야 3시간
단, 이 복습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자꾸 복습이 밀리게 되더라고요. 실강의 단점인데요. 근데 종합학원 다니면은, 시간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 강사. 만약에 인강을 듣는다고 하면은 본인이 원하는 강사를 정해서 그 강사의 강의를 듣고서 빠르게 배속도 할 수 있고 다시 한번 들을 수도 있죠. 근데 실강은 문제가 뭐냐면 어떤 과목은 강사 맞는데 또 어떤 과목은 강사 안 맞아요. 그러면 그 안 맞는 강사의 강의를 듣거나 또는 실제로는 아예 그분의 강의를 안 듣고 인강을 듣는 경우도 많죠. 두 번째는 지금 말한 것처럼 오전과 오후에 5과목을 정시없이 돌려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영어 공부 시간이 좀 부족해요. 만약 영어 수업이 없는 날에 그럼 저녁 때 그러면 영어를 하면 좋은데 실제로는 오전과 오후에 했던 과목들을 복습하느라고 영어 공부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실제로 경찰서 케이스를 보면요. 경찰이나 소방 쪽은 진짜 사명감이 상당히 강한 진열의 학생들이죠. 다들 경찰 되고 싶고 그리고 이전부터 법에 대한 관심도 많고요. 그리고 법과목 같은 경우는 각 학원들마다 이제 법과목 선생님들 유명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법과목은 컨텐츠가 잘 나와 있습니다. 또 한국사 같은 경우도 굳이 경찰이 아니라 공무원 한국사 강사분들이 어차피 경찰 한국사까지 다 다루기 때문에 컨텐츠가 너무 잘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영어라는 거예요. 왜냐면 경찰 영어 강사분들 영어 커리가 일단 체계적이지가 않고 두 번째는 안다는 전제에 좀 수업을 나가고요. 세 번째는 경찰 수험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 강의에 의존해요. 물론 초반에 개념이 부족하거나 기반이 부족하면 강의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혔으면은 직접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근데 강의를 계속 듣다 보면 뭐가 문제냐면 그 강의 시간으로 인해서 순 영어 공부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순 영어 공부 시간이 부족해지면 뭐가 문제냐면 공부량이 줄어요. 계속 강의만 많이 듣는 거죠. 근데 영어라는 과목이 강의만 듣는다고 줘서 잘 나오는 과목이면 못할 사람이 거의 없겠죠. 다들 다 스타 강사에 다 강의를 들을 테니까요. 인강이든 실강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 본인 직접 풀어봐야 돼요. 본인 직접 풀어봐야지 틀려보기도 하고 적용 연습도 하고 보완하면서 약점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너무 바쁘게 다음 과정 넘어가요. 제대로 기반이 안 잡힌 상태에서 다음 과정 넘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약점이 체크를 못하고 넘어가고 근데 그 약점이 시험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영어 때문에 경찰 수험생들은 수험 기간이 1년, 2년, 3년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상담을 해보면은 다들 법과목 한국사 점수 잘 나와요. 근데 영어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는 저는 생각했을 때는 차근차근 단계별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막 무조건 다음 과정 넘어가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 계속 한번 볼게요. 그러다 보니 자꾸 복습이 밀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시간에도 내서 하자는 생각에 새벽 5시에 집을 나와서 6시 반쯤 학원 도착해서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2시간 독해 연습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자는 시간 4시간 반 정도밖에 안 되고 이런 다음날 다시 힘들죠. 살 빠지고 체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도 집중력이 떨어지고요. 이러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요. 인강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거리나 시간적인 면이 좀 해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인강이 좋은 게 인강은 배석도 가능하고 또 본인이 원하는 강사의 강의를 들을 수 있고요. 시간 확보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력이 없으셔가지고 만약에 학원을 굳이 간다. 그러면 차라리 인강과 학원의 장단점을 둘 다 모아놓은 차라리 뭐 강제 자습반 학원에 다니세요. 강제 자습반 같은 경우는 시간 이제 관리를 해주니까 일단은 의지력 같은 문제는 좀 해결해 줄 수 있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프리미엄 독서실이나 관련 독서실과 다르게 그건 이제 학원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학습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테스트도 볼 수 있고요. 학습 계획 같은 거 상담도 받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는 지금 적은 걸 봤을 때는 굳이 노량진의 실강을 다니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노량진의 실강을 다닐 때 의미가 있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잘 하되 대신에 이제 현장 분위기 느끼면서 수업 따라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러면 뭐 다니셔도 상관없는데 근데 어느 정도 잘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인강을 듣죠. 잘 하니까 이제 계속 빨리빨리 인강 빨리빨리 듣고 시간 아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는 지금 시간도 많이 뺏기고 공부 시간도 확보도 안 되고 본인의 과정과 좀 어려운 과정을 좀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수업 시간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복습은 복습대로 밀리고 특히 한국사는 앞부분에서만 맴돌고 있어요. 그냥 인강을 보세요. 무리하게 학원 컬이 따라가지도 못하고 제대로 공부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운동하다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항상 내가 하고 있는 게 불안하고 방법을 모르겠고, 이거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인강으로 공부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럼 또 제대로 못할까봐 걱정이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이 또는 독학을 하려는 분들이 걱정하는 게 제대로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는 그 케이스가 많아가지고 답변을 드릴게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집중 못하거나 또는 제대로 공부를 못한다고 걱정을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타과목 같은 경우는요, 기본 듣고 그리고 심화, 기출, 뭐 복과목은 심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심화가 있는 과목들은 기본 심화 다 듣고 기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 같은 거는 기본서 그냥 기출로 넘어간다 할게요. 기출을 그래도 한 1, 2회독은 해야지 어느 정도 약간 좀 개념이 잡히더라고요. 그때는 그 전까지는 틀리면 그냥 막연히 틀린 건데, 이 정도 단계에 오면은 그래도 기출에서 단원별로 기출의 범위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틀리는 건 상관없어요. 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틀려요. 기출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보기양, 선지, 해설 하나하나를 다 포인트 봐가지고 그래서 이제 선별을 해줄 거예요. 아는 것은 삭제하고 소거하면서 모르는 거 위주로 집중적으로 봐야 합니다. 괜히 아는 거 계속 보려고 하다가 양을 줄이지 못해요. 그 진도 못 나가고요. 그 다음에 모르는 것이나 어설프게 아는 거는 우리 모른다고 한다 했죠. 이런 거는 별표 표시를 하고, 일단은 암기는 하지 마세요. 아직은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암기하면 못 나가고요. 이 다음 해독에서 암기할게요. 그리고 다음에 해독할 거죠. 그 다음에 해설을 기본서적으로 보세요. 해당 문제들의 해설 잘 나와 있잖아요. 그걸 그 문제 기본서처럼 보는 거예요. 그럼 기본 듣고 심화 듣고 기출 이렇게 3번 들었잖아요 벌써. 그 다음에 이렇게 선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까지는 저희 학교생들도 사실 이해 암기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좀 빠르게 보라고 합니다. 해독이라도 좀 더 빨리 돌리게. 대신에 모르는 게 있으면요, 너무 막 기본서 가가지고 막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잘하시는 분들이야 빨리빨리 찾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못 찾습니다. 대신에 이 다음에서부터는 변화가 생겨요. 누적과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해와 암기가 이제 서서히 됩니다. 이제 이 단계부터는 틀리더라도 전에 배웠던 개념이 이거였구나, 해설을 보면 또 이해가 되고요. 또 은근히 맞춰요. 그럼 이때부터 집중을 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암기를 집중적으로 해주고, 이해되니까 꼼꼼하게 봐주시는 거예요. 공부할 때는 처음에 기출 1, 2도까지는 좀 빠르게, 그 다음 꼼꼼히. 근데 많은 경찰학생들은 처음부터 꼼꼼히 봐요. 기본서부터. 그래서 잘 못 나가요. 그 다음에 제가 삭제 작업을 해주는 거죠. 자, 이게 끝났어요. 그러면 만약 한국사 같은 경우는 필기노트도 있잖아요. 뭐 정리 같은 거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필기노트는 뭐 기출 1회도 하고 나서 해도 되고, 2회도 하고 나서 해도 되고, 3회도 하고 나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하면서, 모의고사로 실전 연습 그리고 기출 벗어난 지역적인 부분도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필기노트 암기. 보통 학생들이 복습을 막 이렇게 하려고 해요. 전날 배운 걸 복습하고 다음 거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해독을 못해요. 어차피 그렇게 해도 나중에 중간 정도 가면요, 또 앞에 있는 내용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끝내세요. 1회독을. 그다음 다시 돌아가죠. 그럼 그게 복습이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장에 기출 그 두꺼운 교재를 한 번 꼼꼼하게 보고 시험장에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덜 꼼꼼하게 2번 보고 가는 게 나을까요?
덜 꼼꼼하게 두 번 보기는 나아요. 왜냐면 꼼꼼하게 한 번 보면 볼 땐 좋아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서 한 중간 정도 진행이 되었어요. 그때 앞에 있는 내용 복습 안 했기 때문에 다 까먹어요. 근데 덜 꼼꼼하게 두 번 보면 뭐가 좋냐면 처음에 일단 1회독 할 때는 덜 꼼꼼하니까 잘 이해는 안 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다시 앞으로 돌아가죠. 이게 바로 복습이에요. 복습이라는 거는 한 번 돌리고 다시 보는 걸 복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보통 저희 수험생들 케이스를 봐도요. 기출을 좀 몇 번 돌려야지 이때부터 이해 안 게 되더라고요. 이때부터 은근히 맞추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집중을 합니다. 거꾸로 말할게요. 그럼 이 전 단계 있잖아요. 기출 돌리기 전 단계, 기본, 심화, 기출 1에도 이때까지 이해 게 안 돼요. 그럼 어떡하냐? 그걸 감안하고요. 좀 빠르게 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기본 다음 기출 들어간다 할게요. 기본서는 많은 강사분들이 본인 과목에 대해서만 잘 아니까 어떻게 조언들을 드리냐면 자기 자신의 과목에 대해서 기본서 이해, 암기, 복습을 권유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한 과목 시험 보는 게 아니라 5과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나머지 과목 다 밀려요. 그리고 수험 기간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설령 복습을 한다고 할게요. 우리가 전공자도 아니고 기출도 풀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서 그 두꺼운 교재를 복습을 한다? 진도 못 나가요. 설령 복습을 한다 할게요. 복습을 한 중간까지 했어요. 그럼 앞에 있는 내용 생각날까요?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한 과목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과목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복습 다 했다고 할게요. 그리고 기출 들어간다고 할게요. 과연 기출 풀 때 기본서 내용이 생각날까요? 안 납니다. 왜냐면 우리가 다양한 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한 게 복습이 아니라 기본서는 빠르게 그냥 인강을 완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편하다는 거예요. 인강을 완강하고 강사 말하는 거를 필기를 해주세요. 이 정도만. 합격생분들도 이제 합격하고 나서 많이 인사하러 오시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지금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에게 좀 조언 같은 거 해줄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럼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다시 공부를 한다면 기본서는 참고용으로 좀 보지 그냥 한 번만 빨리 보고 기출을 좀 더 일찍 들어가서 더 많이 돌리고 싶다. 근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왜냐면 기출이 이미 너무 많이 잘 나와 있어요. 막 법과목 같은 것도 막 천재 막 그런 것도 있고 뭐 전환기 3.0 이미 기출은 많아요. 그 20문제 중에서 기출을 벗어난 부분이 몇 문제나 나올까요? 저는 80 이상은 기출에서 다 커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출을 벗어난 문제 어떡하냐? 모의고사 잡으세요. 그래서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일단은 공부 방법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학원을 믿고서 그냥 학원 커리만 따라갔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제대로 지금 과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과정 넘어가기 바쁜 거예요. 학원이 그렇잖아요. 정신 없잖아요. 그리고 또 경찰 학원들이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마지막 2개월 과정에서 문제풀이 할 때 왜 해설을 도대체 안 주는 겁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공모에서 그럴 수 없거든요. 근데 해설을 안 주니까 우리 수험생들은 이제 2개월 남은 기간에서 각 학원들의 모의고사 과정에서 남들 다 하니까 다 해야 돼요. 그럼 아쉬운 게 뭐냐면 기출이 상당히 양이 많아요. 경찰도요. 근데 학원커리는 기출이 2개월 과정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2개월 과정 넘어가요. 근데 문제는 과연 기출 잡았을까요? 2개월 동안 수업을 들은 게 아닐까요? 그걸 회동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기출을 제대로 잡지 못한 상태에서 모의고사도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마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겠죠. 그래도 모의고사 이거 들으면은 점수 좀 나오겠지. 자, 그럼 문제가 뭐냐면요. 기출 범위에서 나와서 틀리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풀면서 단원별은 괜찮아요. 근데 섞기 문제 풀다 보면은 이제 섞여요. 그래서 제가 치질이 말씀드리면은 인강을 저는 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는 인강을 빨리빨리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해독을 좀 많이 하셔야 합니다. 대신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건 있죠. 영어는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암기 과목이 아니고 누군가 영어가 약하신 분들은 옆에서 좀 도와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건 좀 실감할 필요에 따라서 들을 수는 있지만 다른 과목은 인강으로 충분히 다들 전국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다 실강을 듣는 건 아니잖아요. 인강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래서 저는 학원 지금 다니는 데가 도움이 된다고 하면 계속 다니면서 도움 받는 건 좋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고민도 많이 하고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저는 인강을 들으라고 추천드리고 싶고요. 의지력 문제는요, 요거예요. 기출 1, 2회도까지 끝내야 돼요. 그럼 그 전 단계까지는 집중을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필요한 게 버티는 거예요. 보통 존버라고 하죠. 그리고 영어는요, 체계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하나하나, 단계별로. 그래서 영어는 언제부터 집중하냐면 기초 어휘 공부하고 기초 문법을 제대로 공부하고요. 근데 기초 문법이 제대로 다 안 돼 있어요. 경찰 영어 강사들 강의를 보면은 기초 문법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그냥 짧게 개념은 달아요. 근데 기초 문법은 독해서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구문 독해. 또 구문 독해 없는 선생님들 많이 계세요. 구문까지 공부를 해야지 이제 독해 문장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연습이 제대로 안 되니까 뭐가 문제냐면 독해할 때 보면은 다들 독해 시켜보면은 감독해를 합니다. 감독해는 자신이 알고 있는 단어로만 빨리 읽다 보니까 제대로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영어는 결국 문장을 읽을 수 있냐 없냐의 싸움입니다. 따라서 제가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먼저 다사사 학습법 이거 안 보셨으면 이거 꼭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공무원 경찰 소방영어 독학커리 요거 한번 꼭 보세요. 그리고 각 단계별로 나중에 20문제 풀 때는 요거 공무원 경찰 소방영어 푸는 이유를 한번 꼭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교재들 구문 독해 천인문 기본편 기초문법 중앙문법 38페이지 3학년 다 많이 써보고서 추천드리는 거예요. 효과 많이 봤고요. 유기문 독해 자유스토리 그리고 문법 이론 포인트 단어별 적용 연습 랜덤 패스 시점 연문법 5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마케팅이 안 돼서 거의 안 뜨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시대고시 출판사에서 나온 연도별 기출 푸세요. 기출답이다 경찰 영어 그리고 공무원 영어 편. 근데 공무원 선생님분들은 저는 이제 신성희 선생님 거 교재 추천드리고요. 나중에 동영상 한번 꼭 보시고요. 저도 카톡으로 메일 좀 보내드릴게요. 경찰 전과목 공부 방법. 그래서 일단 요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